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EI 가이드라인인데요. 특히 서머웰의 진동 파손 가능성을 어떻게 수치적으로 평가하는지 그 TM-04 섹션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이 서머웰이라는 게 배관 안 온도 잴 때 쓰는 건데 이게 유치 흐름 때문에 잘못하면 막 흔들리다가 부러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평가 과정 중에서도 서머웰 자체의 어떤 고유한 진동 특성, 그러니까 고유 진동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, 그리고 이게 실제 배관에 딱 붙였을 때 그 배관 벽 두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런 걸 알아보려고 합니다.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이걸 여러분의 설비 안전 점검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바로 한번 시작해 보시죠. 네, 그러니까 서머웰이 필수 부품이긴 한데 이게 물이나 가스 같은 게 흐르면 막 떨릴 수가 있단 말이죠. 특히 그 와류 방출 현상 때문에 주기적으로 힘을 받아서요. 이게 심하면 피로 파손까지 간다고 하는데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위험 평가 어떻게 시작하나요? 네, 맞습니다. 그 와류 방출 때문에 생기는 진동 주파수랑요, 서머웰 자체가 원래 떨기 쉬운 고유 진동수, 이걸 FN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게 딱 맞아버리면 공진이 일어나서 엄청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. 뭐랄까, 그 그네를 타이밍 맞춰 밀면 점점 더 높이 올라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평가의 첫 단추는 바로 이 서머웰 자체의 고유 진동수, FN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겁니다. 가이드라인 TM-42를 보면요. 서머웰 모양이 뭐 직선형이냐, 테이퍼형이냐, 단부치형이냐에 따라서, 그리고 그 길이, LTW나 직경 DTW 같은 치수 정보, 또 재료가 얼마나 단단한지 나타내는 역률, ETW나 밀도, 로 같은 걸 이용해서 이 FN 값을 계산하는 식이 딱 나와 있어요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서머웰 자체 디자인이랑 재질이 중요하단 거네요. 근데 이게 혼자 덜렁 있는 게 아니라 배관에 연결되잖아요. 그럼 혹시 그 연결되는 배관, 뭐랄까, 모관이라고 하던데 그쪽 특성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? 예를 들어 배관 벽이 얇으면 좀 더 낭창거릴 것 같고 두꺼우면 단단할 것 같고 그런데요. 아,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. 맞습니다. 실제로 그래요. 배관 벽이라는 게 뭐 완전히 딱딱한 벽돌 같은 게 아니니까요. 특히 벽이 얇으면 얇을수록 서머웰이 붙어있는 그 지점이 더 쉽게 뭐랄까 출렁거릴 수 있겠죠. 즉, 연결부 강성이 낮아지는 거라서 실제 서머웰의 고유 진동수는 아까 그 식으로 계산한 이론적인 값보다 더 낮아지게 돼요. 그럼 더 낮은 값으로 바뀐다는 게 왜 중요한 거죠? 이게 중요한 게 고유 진동수가 낮아진다는 건 더 낮은 유속에서도 위험한 공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. 예상보다 낮은 속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가이드라인 TM4-2-2에서는 모관 벽두께 수정자 FM이라는 걸 꼭 고려하라고 합니다. 일종의 보정 계수인데요. 표 T4-1을 보시면 배관 두께 규격인 스케줄 번호에 따라서 이 FM 값이 쭉 나와 있어요. 예를 들면요. 스케줄 160 이상 아주 두꺼운 배관은 FM 값이 0.96, 보강하면 0.98, 거의 1에 가깝죠. 계산값이랑 큰 차이 안 난다는 거예요. 근데 스케줄 40 미만,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얇은 배관은 FM 값이 0.42까지 뚝 떨어져요. 보강해도 0.85고요. 그래서 아까 계산한 고유 진동수 FN에다가 이 FM 값을 곱해야만 비로소 실제 설치 상태를 반영한 진짜 고유 진동수 FN 곱하기 FM을 얻게 되는 겁니다. 와, 진짜 흥미롭네요. 그냥 서머웰만 볼 게 아니라 그게 어디에 어떻게 붙어 있는지, 특히 배관 두께가 얼마인지까지 따져봐야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군요. 네, 맞아요. 이 FM 적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. 정확도를 확 높여주거든요. 그리고 필요하면 거시 플레이트 같은 보강판을 용접해서 이 FM 값을 높여서 좀 더 안전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. 자, 그럼 이렇게 실제적인 고유 진동수 FN 곱하기 FM을 구했어요. 그럼 이제 위험하다 아니다 평가가 끝난 건가요? 이게 정말 중요한 첫 단계는 맞는데요. 이걸로 바꾼다는 건 아닙니다. 다음 스텝은 뭐냐면 이렇게 구한 실제적인 고유 진동수 FN 곱하기 FM랑 아까 말씀드린 유체 흐름 때문에 실제로 생기는 와류 방출 주파수
볼텍 쉐딩 프리퀀시를 비교하는 거예요. 이 와류 방출 주파수는 또 계산이 필요한데요. 유체 속도라던가 서머웰 직경, 그리고 유체의 끈적임이나 흐름 상태를 나타내는 레이놀즈 수랑 스트로홀수라는 값들을 이용해서 계산하거든요. 이 스트로홀수 얘기가 ATMM 3-3에서 나오기 시작하죠. 결국 이 두 주파수, 그러니까 서머웰이 떨고 싶어하는 주파수 FN 곱하기 FM랑 유체가 강제로 흔드는 주파수, 와류 방출 주파수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는 겁니다. 너무 가까우면 이제 공진 위험이 크다고 보는 거죠.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ATMM 4 섹션은 바로 그 첫 단축, 즉 실제적인 고유 진동수 FN 곱하기 FM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그 방법까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. 이걸 바탕으로 최종적인 파손 가능성 LOF 등급을 매기는 건 이제 그 뒤 섹션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오늘 본 이 고유 진동수 계산이 모든 평가에 정말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. 네,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요. 이 서머웰 진동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일단 서머웰 자체의 고유 진동수를 계산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실제 설치될 배관 벽독계 영향을 FM이라는 수정자로 반영해서 현실적인 고유 진동수 값을 구하는 게 정말 핵심이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. 이게 정확해야 그 다음 단계인 와류 주파수랑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이 기초 계산이 튼튼해야 전체 평가가 신뢰성을 갖는 거죠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. 이 고유 진동수 계산에는 서머웰 치수나 재료 물성치 같은 여러 입력값이 들어가잖아요. 근데 만약에요, 실제 만들 때 약간의 오차가 있었거나 아니면 운전 조건이 설계 때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달라져서 이 입력값들이 미세하게 변한다면 우리가 계산한 이 고유 진동수 값은 과연 얼마나 민감하게 변할까요?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최종적인 파손 가능성 평가, 즉 LOF 등급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? 실제 현장에서는요, 이런 민감도 분석, 그러니까 입력값이 조금 변할 때 결과가 얼마나 크게 바뀌는지 따져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. 예상치 못한 문제를 미리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.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